학업 성적이 안 되는데 비교과 활동 열심히 해서 뭔가 대단한 걸 만들었다. 대단한 거 만들 수도 없겠지만 그걸로 학업 성적이 뒤집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24학년 아이들이 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저 바뀐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저기 지금 바뀐 부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부능력 특기사항 과목당 500자를 쓰는 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중요해졌거든요. 저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사정관들이나 대학교에서도 평가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24학년 때부터는 저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엄청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방과 후 미기재나 영재 뭐 발명 이거 미반영은 원래 계속 진행됐던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율동아리가 미반영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30자를 썼거든요. 근데 그 30자마저도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동아리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제 본동아리 활동만 하면 되겠죠. 아, 비교과 활동이 조금 줄었네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논문을 기재할 수 없는데요. 소논문은 옛날부터 기재가 안 됐어요. 처음 뭐 학생부 종합전형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소논문 하지 마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논문 하지 마 라고 얘기했더니 저 같은 컨설턴트나 아니면 학교가 이걸 좀 편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소논문이라는 단어만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연구보고서나 학술보고서로 전환시켰어요. 그래서 보고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뭔가 한 것처럼 이런 뭔가 연구한 것처럼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보고서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이거는 24학년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필터링을 당하는 건 아닌데 어떤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 있냐면 분명 교육부에서는 보고서라는 단어를 기재하지 말라 그랬는데 학교 선생님이 되게 많이 생기부에다가 남발을 내놨어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우리 아이 거를 봤을 때 합격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감사를 했더니 야, 우리 교육부에서 보고서란 내용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 아이 왜 뽑은 거야? 라고 대학교에 이제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해야 돼요. 대학교는. 그러니까 그게 싫겠죠. 그러니까 보고서라는 단어가 있으면 좀 기피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고서가 있다라 그래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보고서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개 정도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계속 나타나는 거는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뭐 어차피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시간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개인 봉사는 이제 아예 미반영이 되는데 뭘 봐야 되냐면 개인 봉사가 미반영되는 건 맞아요. 생기부에 이제 작성이 안 되는데 학교에서 뭔가를 교육계획으로서 우리 아이가 외부 봉사를 통해서 개인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만일 문과 아이인데 봉사가 필요한 학과들이 있어요. 뭐 사범대를 간다거나 교육학과나 아니면은 뭐 사회복지학과나 사회학과 이런 데 갈 때는 솔직히 봉사활동을 이렇게 좀 활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학교 계획 안에 우리 아이가 외부적인 이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봉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아예 미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진로 활동이 이제 진로 희망 분야가 미반영된다는 건 원래 지금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진로 활동이 미반영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이제 진로에다가 뭐 직업에 대한 거 뭐 화공과 가고 싶어요. 전자공 가고 싶어요. 뭐 경영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진로 희망 써놓은 게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수상 경력과 독서 목록이 미반영된다. 그러니까 수상 경력과 독서 목록 자체가 대학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 안 읽어도 되겠네요. 이제는 수상을 참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보시면은 되게 많이 뭐 동아리 없어지고요. 잘동아리 없어졌고요. 수상 경력 없어지고 독서 목록도 없어지고 점점점 비교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서류를 많이 줄였죠. 그러면 대학교가 이렇게 줄여버리면 평가하는데 한계가 나타나긴 합니다. 그리고 이 몇 개 안 되는 거에서 어떻게든 아이의 능력을 또 평가하기 위해서
쥐어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비중이 아예 사라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생활기록부 비중이 중요한 요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기소개서마저도 폐지됐기 때문에 이 생활기록부가 우리 아이의 성적을 어느 정도 보완하거나 받쳐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생기부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부 비중이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평가할 것들을 많이 줄여버리면 대학교가 평가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틀 수는 있겠죠. 또 수상경력과 독서 목록이 대학에서 미반영되겠지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상을 학교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수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라는 얘기가 뭐냐면 학교가 어떻게 하냐면 수상을 야, 너 이거 대회 참가해서 수상하면 내가 이거 세부 능력에다 써줄게 하면 해야겠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부 능력 중요하다고. 원래 수상은요 생기부에 쓸 수가 없습니다. 수상 활동한 것도 원래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학교가 유두리 있게 편법을 좀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수상을 할 테니까 대회에 참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이들을 유도하는 겁니다. 생활기록부에 넣겠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넣는 거냐면 수상을 하려고 준비했어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상 탔습니다. 상 탔습니다랑 수상에 대한 앞부분을 빼버리고 가운데 과정만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수상을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가 수상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셔야겠죠.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독서 목록인데 독서 목록이 반영 안 되는 거지. 독서를 통한 활동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합니다. 대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진로 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수행평가에서 책을 읽고 무엇인가의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들어간다고요. 대신 예전에는 독서 목록 때문에 1년에 아이들이 책을 기본적으로 15권에서 많게 읽는 아이들은 30권, 40권도 읽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채워야 되니까 책을 되게 힘들게 읽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네요. 그냥 1년에 한두 권, 좀 많게는 3, 4권 정도만 구성해서 생활기록부 안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2024 지금 예비고 아이들이 입시가 변합니다. 바뀌었네요. 수상도 없어졌고 독서도 없어졌고 자율동아리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안 그래도 많이 축소시켜놨는데 24학년 때 더 축소시킨 겁니다. 이게. 이러면 대학교가 정말 볼 게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입시가 변할까요? 일단 비교과가 축소된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기록부를 평가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생활기록부라는 걸 평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를 만들어 나가는 건 중요해요. 대신 성적이 중요해지겠죠. 성적이 중요해집니다. 결국은 비교과를 축소시켰다는 건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 학업에 대한 부분, 성적에 대한 부분, 학교 수준에 대한 부분, 이런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 이런 학업적인 걸 훨씬 많이 평가를 하겠죠. 이 이야기는 우리 아이 성적이 좀 부족하면 비교과를 아무리 화려하게 잘 만들어도 그 성적을 뒤집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학업 성적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해요.